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러의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그 문법 교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익스플리시트한 방법이 있고 그 프레젠테이션을 문법 이제 규칙을 프레젠테이션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임플리시트한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문법 교수에 대해서 뭐 시험문제가 나온다거나 교수의 역할 같은 것이 나온다면 explicit presentation of rules에서 많이 이제 출제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inductive, deductive, abductive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렇다고 해서 implicit presentation of rules는 중요한 게 아닌 건 아니다. 그 implicit presentation도 충분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면 implicit presentation of rules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대화에서 보통 이제 피드백의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피드백을 주는지는 또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럼 교수자가 피드백을 주고자 했을 때 그 에러의 종류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이거를 피드백을 줄지 안 줄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types of errors를 먼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 하기 전에. 그래서 문법 오류의 이제 그 overt error랑 covert error랑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overt error는 한 번에 그냥 딱 그 아는 경우, 그러니까 문장 단위에서 문법적 오류가 이제 발생을 한다. 그래서 단번에 문제점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근데 covert error는 문법적으로는 괜찮아요. 하지만 대화상 이해가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제가 든 게 what's up? 그러니까 what's new? 이렇게 해야 되는데 nothing?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I don't say anything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든가 그러면 what's up 자체는 문법적으로는 괜찮은 겁니다. 그러나 의미상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좀 숨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covert error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영어 교육계 내에서 이제 overt error랑 covert error로 구별하는 것보다는 이 글로벌 에러로 구별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글로벌 에러랑 로컬 에러 두 가지로 많이 구별을 해요. 그래서 글로벌 에러라고 하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해 자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문법 오류를 다루는 기준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글로벌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 브렉다운이 일어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거의 100% 피드백을 주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로컬 에러일 경우에는 의사소통 가능해요. 그렇지만 이제 부분적으로 오류가 있는 경우를 로컬 에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컬 에러일 경우에는 피드백을 뭐 100%안 주는 건 아니고 만약에 이게 이제 그 교수 목표랑 좀 관련이 있다든가 교수자가 판단을 했을 때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피드백을 줄 수는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류의 원인에 따른 그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전이에 대한 것인데 트랜스퍼인데 트랜스퍼를 두 가지로 보통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링걸 트랜스퍼, 그 다음에 인트라링걸 트랜스퍼. 그래서 어떤 경우엔 보면 뭐 interlingual errors 또는 intralingual errors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어간 전이라고 한다면 L1하고 L2 사이에서 L1이 L2로 전이되는 과정을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L1이 전이되는 경우에 긍정적인 전이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전이도 있고요. 이게 원칙인데 보통 L1 트랜스퍼를 그대로 이거를 L1 인터피어런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따진다면 L1 트랜스퍼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뭐 주어라든가 목적어라든가 주부술부 또는 이제 뭐 동사 이런 개념들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개념이 영어를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긍정적인 전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전이는 특히 interference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한국어에 있는 특징이 영어에 우리가 이제 타겟 랭귀지에 영향을 미쳐서 이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때 그때 부정적인 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 발음 같은 거 줄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그 많이 쓰는 real이란 발음하고 영어의 l, r 발음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발음 자체가 한국식 발음이 트랜스포트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이제 으라는 몸이 존재하는데 영어에 이제 으라는 몸이 없어서
버스 이렇게 우리가 인설트하는 경우 그런 것도 부정적인 전이라고 할 수 있죠. 또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문법적으로 우리는 복수의 개념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죠. 가산명사 이런 것도 가산 불가산도 우리나라 생각하는 그 가산 불가산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영어로 바꿨을 때 an apple, apples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조금 어색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그런 부분에 오류가 많이 생성이 되고요.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문법적인 예를 든다면 아마도 우리나라에 그 완료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언어는 tense, 시제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영어에는 이제 aspect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tense라는 개념을 그대로 aspect에 적용을 할 경우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ntralingual transfer라고 한다면 언어 내에서, 그러니까 즉 한 언어에서 내가 새롭게 알게 된 언어가 그 다음 단계에 그 영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를 언어의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특히 intralingual transfer에서 이제 부정적인 전이 negative transfer를 over generaliz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잉 일반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developmental error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발전적인 과정에서 생겨나는 에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어떤 학습자가 처음에 배웠을 때 spoke 이런 걸 배웠단 말이에요. 잘 말을 했어요. he spoke, she spoke, I spoke 말을 잘 했는데 그 다음에 ed라는 몰피물 배우게 됩니다. 과거를 만들려면 ed를 붙여야 돼.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spoke 잘 말하다가 speak라고 바뀌는 경우 이거는 over generalization, 즉 과거 시제에 ed가 붙는다는 거를 과하게 일반화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이거는 추후에 다시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스폭이라고 또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게 생각할 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언어 전이에 관한 기출 문제는 그 인터피어런스라든가 오버 제너럴리제이션이 이미 출제가 임용시험에서 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오류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류에서 피드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